중간 관리자 성장기 미들맨의 또 인터뷰 컨텐츠 미더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몰 스텝이라는 용어의 또 아버님이신 박효철님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스몰스텝의 저자 박효철이고요. 지금 이제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스텝이란 말에 아버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그 용어는 그 로버트 마우어가 쓴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좀 실천을 하면서 변화된 게 있어서 그거를 주제로 새로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스몰 스텝이란 책을 제가 보니까 한 3-4번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막 읽어보고 막 또 이제 매년 한 번씩은 좀 들춰보고 나도 정말 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래도 미들맨에 모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세바시에 나오셔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해주셔서 그걸 좀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1인 기업으로 그렇죠. 계시는 걸 보면 네. 되겠죠. 그러면은 회사원일 때의 요철님과 1인 기업의 요철님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아, 일단 수입부터 달라졌고요. 더 좋아지셨나요? 그럼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 수입도 늘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일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을 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퀄리티에 대해서도 좀 더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놓은 건 아니지만 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일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 써서 일하는데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좀 적게 들고요. 수입은 오히려 드는 그런 어떤, 저는 약간 좀 좋게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뭔가 나서서 내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뭐 저는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원래 이제 나와서 혼자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거 말고 혼자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부득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득불 이렇게 약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닌데, 저희 와이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일을 못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러면 알바라도 해보면 어떻겠냐. 자기 알아봤대요. 불과 하루 만에. 그래서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판교에 있는 편의점이었는데, 주말에 야간 밤샘 알바를 하면 90만 원 준다. 주말만 하면. 예.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바로 좀 서운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간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회사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강연을 하러 다녔는데, 그 대표님은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견적이. 근데 그게 언뜻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1년이 넘은 일이거든요. 가서 이제 인사 겸 찾아뵙고, 혹시 그 일을 지금 이제 제가 혼자 일하게 됐는데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가 했는데, 그 일이 바로 연결이 됐고, 그날로 바로 계약을 했고, 그분이 그 해에 회사를 한 4-5개를 소개를 해주셨죠. 그래서 비교적 좀 쉽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렇지만, 이 스몰 스텝이라는 책에도 써 있는데, 계속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계속 쭉 다른 걸 좀 준비를 하셨다. 그럼요. 네네네.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왜냐면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출퇴근하고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책도 쓰고 어떤 일종의 무브먼트를 만드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우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또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은 또 여행 갔다가 이제 그 회사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가기 싫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월요일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온 적도 있고, 세바시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또 회사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뭐 변화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서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회사를 나올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나오면 지옥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그 얘기 있잖아요. 많이 하죠. 네. 미생이었나요? 네. 회사 밖은 지옥이다. 네. 전 철석같이 믿고 음.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얼금했던 것 같아요.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절실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는 회사에 잘 보이려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부하 직원에게 치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외에 동물도 굴에 몰리면 예, 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작은 시도들을 여러 가지 했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월요병을 치유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건가요? 저는 네. 월요일 날 퇴근을 하면 회사에 얘기하고 네. 칼퇴를 했어요. 6시나 6시 네. 반에. 제가 좋아하는 게 책 읽기였기 때문에 네. 한창 또 자기계발서에 빠져가지고 1년에 한 2, 300권씩 읽고 했는데 네. 그 칼퇴를 하고 회사에 얘기하고 저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네. 그 교보문고가 끝날 때까지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월요일 날 네. 제가 가장 좋은 걸 배치하니까 그나마 좀 더 견디기 쉬워지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좀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내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스트레스 덜 받고 하는 것들을 일부러 배치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스몰 스텝이라는 걸 어떻게 영상을 뭐 처음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직장인들 보면 뭐 사이드 허슬러인가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스몰 스텝과 이 사이드 프로젝트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어떤 스몰 스텝이 어떤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사이드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잡.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월급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도 일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생각의 여유가 있으니까 저같이 그냥 회사에서 쫓기듯이 하는 사람은 퇴근해가지고 잠자기 바쁘고 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스몰 스텝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드라이빙 포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힘을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아침에 이를테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또 좋아하는 그런 어떤 영화까지는 너무 길고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뭐 시를 읽는다거나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 내게 에너지를 얻자는 거죠. 근데 그게 거창한 거 말고 우리가 또 뭐 하면 또 거창하게 해야 되잖아요. 등산하려고 하면 이제 등산복부터 사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네. 예, 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5분, 10분 걸리는 내가 신나는 일들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걸 실제로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퇴근하고 나서. 네. 근데 그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제가 월요일 날 가장 힘든 시간에 한 3시간씩 책을 봤어요. 네. 그럼 책을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이 생긴 거죠. 한 서너 권 보니까. 네. 거기서 읽었던 책들에서 정말 좋은 문구를 뽑아가지고 밑줄을 그어놓고 그걸 회사 내부의 메신저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소문이 났어. 쟤는 정말 책을 잘 읽는 애다. 많이 읽는 애다. 책 추천해달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그 리뷰를 올리니까 네이버에 파워블로거가 되더라고요. 50만 원, 60만 원씩 쿠폰이 날아와요. 예스24, 알라딘, 네이버 이런 데서. 네이버에는 제가 소개한 책도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 책을 또 쿠폰을 또 직장 동료들에게 뿌려요. 더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의 계열사 중에 출판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출판사 대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대피를 좀 해달라. 대피를 해달라. 그래 대피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네네네. 고스트라이터라고 하죠. 네네네. 제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네네. 근데 그 책의 대표님이 그 다음 직장의 대표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작게 시도한 것들이 뭔가 점과 점이 이어지듯이 좀 큰 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5분, 10분 동안 뭐 해가지고 뭔 변화가 있겠어. 근데 그걸 6개월, 1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인가가 생깁니다. 사실 이 스몰 스텝을 읽으면서 그 요철님의 말처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3개월, 6개월, 1년씩 끌고 나가는 힘. 이게 사실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다가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간다는 게. 근데 책에 보면 도중에 나랑 안 맞는 거는 없애고 계속 채우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루틴화 시키는 노하우랄까요? 몇 가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기록하는 거. 제가 스몰 스텝 플래너라는 걸 써요. 네. 제가 매일 실천하는 스몰 스텝이 지금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일일이 한 거는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스몰 스텝 하나. 일어나서 책을 2페이지 읽는 게 스몰 스텝 둘. 그리고 산책을 하는 게 스몰 스텝 셋.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게 뭐라고. 그리고 X 표시는 절대 안 해요. 제가 하루에 20가지라고 해서 20가지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바쁜 사람이고. 했던 것만 체크해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기록을 남기면 그걸 가지고 다녀요. 한동안 몇 년치를. 몇 년치를? 네네네. 뭐 그래봐야 뭐 한 2달치가 A4지 한 장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한 가지 기록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했던 거를 저는 글로 썼어요. 브런치라는 블로그에. 그래서 내가 해서 생긴 변화들을 아주 작은 거지만 블로그 글을 썼어요. 브런치를. 브런치를 쓰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기 시작하더니 댓글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지금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 넘어섰거든요. 제가 했던 것들을 그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어떤 날은 다음 메일에 소개되니까 밤새도록 그 팔로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런치에서는 그 팔로우 개념이 아니라 구독자 개념인데 구독자가 뭐 몇천 명씩 느는 거예요. 알림 꺼야겠네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핸드폰을 껐어요. 밤새도록 올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그 브런치에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가지고 책도 쓰게 되고 책의 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알고 스몰 스텝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5명, 10명, 20명 모여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단톡방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와, 1000명? 네. 처음에 5명, 10명이라도 제가 하고 있는 스몰 스텝 하고 플래너를 쓰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면 훨씬 왜냐면 내가 이미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브런치에다 얘기를 했고 책에다 얘기를 했고 단톡방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어보니까. 저기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하게 됩니다. 네네네. 글을 잘 쓰는 좋은 방법은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잘 쓰고 싶어가지고 더 잘 써서 내가 공개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해준 글솜씨가 절대 안 납니다. 신랄한 비평이라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극이 돼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더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만 한번 해보셔도 혼자 하다가 작심삼일 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위치의 요철님이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힘들어 했을 때 본인을 본다면 지금 어떤 스몰 스텝을 좀 해봐라라고 좀 공유하실 것 같으세요? 있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산책인 것 같아요. 산책. 제가 산책이란 걸 어떻게 했냐면 책에도 썼는데 저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운동 따로 하기 힘듭니다. 연초에는 이제 뭐 피트니스 클럽도 끊고 하는데 한 달 넘게 하는 분 많이 못 봤어요. 피트니스 클럽도 그래서 이제 할인해가지고 1년치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한 달 안 하고 그 중에 한 8, 9명은 떨어져 나갈 걸 아니까.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질문이 어떤 거였죠? 질문이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생활 힘들어하는 나를 봤을 때 어떤 스몰 스텝을 권하겠는가? 그런 지금 제 감정이 약간 좀 많아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스몰 스텝이라는 게 어쨌든 작게 하는 거잖아요. 작게 하는 건데 작게 하면서 효과가 커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제가 보기엔 산책인 것 같아요. 따로 운동하기 힘드니까 퇴근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한 서너 코 정거장 먼저 내리는 거죠. 저 같으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마을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마을버스를 안 타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니까 몇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일단 차비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다만 몇백 원이라도 마을버스비도 한 12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 더 걸려요.
왜냐면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네. 마을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가면 20분 걸리는데 걸어가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30분 걷는 게 뭐 대단할까 싶은데 일단 하루에 힘들었던 것들을 걸으면서 정리를 하게 돼요.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저희 이렇게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 머리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걸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그 걸으면서 운동이 되는데 집에 가서 샤워하면 잠들기 싫어도 잠이 와요. 왜냐하면 그냥 몸을 편하게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항상 생각은 회사 일에 머물러 있죠. 아마 막 그런 분들 많으실걸요. 주말에 어떻게 실적을 어떻게 낼까, 다음 주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실 텐데 일단 산책을 하니까 인위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산책을 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뭔가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하나가 음악 듣기와 팟캐스트 듣기였어요. 팟캐스트는 이제 지대 널랴 혹시 지금은 방송을 안 하지만 네네.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네. 그런 수다에 어떻게 빠져드는 경험들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이 되게 풀려가지고 그 다음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기 쓰기예요. 일기 쓰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막 구구절절 쓰는 게 아니라 전 딱 하루에 3줄만 일기를 썼거든요. 첫째 줄에는 그 전날 전 보통 아침에 썼는데 그 전날 가장 힘들었던 거. 예, 상사 욕하고 부하직원 욕하고 예. 네. 그렇게 욕하는 걸 신랄하게 썼죠. 두 번째 줄에는 칭찬 그 전날 가장 행복했던 거, 기분 좋았던 거, 점심이 맛있었다든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네. 세 번째 줄에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썼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쓸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6개월, 1년 쌓이니까 내가 어디서 뭘 할 때 가장 신나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진짜 빅데이터네요. 그렇죠. 네. 저는 스몰 데이터라고 이름을 네, 붙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스몰 데이터가 내가 누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몰 스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에요.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외로 스스로 충전 잘 안 해요. 술 마신다고 충전이 되나요? 오히려 방전되지. 그렇죠. 예, 사람이랑 떠들면 그때뿐이에요. 근데 내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다 따로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 친구는 밤 새벽 3시에 바이크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또 바다 수영을 하거나 어떤 분은 책을 읽거나 네. 예, 어떤 분은 수다를 떨거나 다 다르잖아요. 네. 인간의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맞는 방법, 자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그걸 해보니까 산책, 책 읽기, 독서,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에너지를 준다는 걸 알고 그 뒤부터는 스몰 스텝 리스트에 하나 둘씩 넣기 시작했죠. 영어 단어 5개 외우기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싶은데 한 5, 6년 하니까 귀가 뚫리더라고요. 5, 6년. 예.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니 뭐 왜냐면 2, 3분밖에 안 걸리니까 밑자의 본전이니까. 네. 네이버에서 영어 단어 5개를 매일 알려주거든요. 네. 그중에 2-3개는 저 아니까 네. 2-3개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2, 3년 하면 변화가 네. 생깁니다. 그 변화가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게 이제 귀에 들린다든지 테드 영상이 이제 어느 정도 원어로 들린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일어나 한글 맞춤법이나 중국어 공부도 하게 돼요. 그런 식의 작은 변화들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더라고요.